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킹 수학입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오늘은 2023년 4월 15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의대준비 초등, 대치동 황소 다니는 초5회 중고등 수학 공부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이슨킹 수학입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상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황소 2-1과 2-2를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6학년, 1학년, 2학년이니까 3년 선행이 되겠죠. 프라임 반 또는 어드밴스드 반이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황소 책만 풀었고요. 시중 교재를 풀 시간이 없죠. 일단 황소 선행 없이 가면은 그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 풀고 그냥 황소 책으로 풀거나 뭐 어드밴스드 반 같은 경우는 A급도 해야 되는데 부담되죠 많이. 그래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평하고 단원평가랑 킥 테스트 그다음 공부하는 아이들 시험에만 급급해가지고 선행 없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선행을 우리가 3년 이상 빼잖아요. 그죠? 황소는 3년 이상 아무리 못해도 2년인데 거의 1년 안 받아주죠. 그죠? 중1이 예를 들어서 중2, 3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3년 선행인데 황소 반 자체가 3년 선행인데 애가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5에 사실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확률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반 같은 경우에는 반을 낮춰가지고 부교재 없이 그냥 하시든지 아니면 서포트 과외를 붙여가지고 기본서를 공부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센을 제가 가장 추천드렸죠. 아니면 센 B를 좀 하시든지요. 그래서 라이트 센으로 예습을 한번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단원 평가할 때 센 B나 A급 CB 단계를 좀 하시면 좋아요. 물론 제이슨킹 모의고사 프린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등 입퇴 할 때 또는 고등 입퇴죠. 고등 입퇴 할 때 하는 거고. 만약에 과외가 여유치 않다. 그러시면은 황소를 계속해서 꼴찌만 한다면은 어차피 고등 입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평 교육대 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반이 뭐 잘한 반이 될 수도 있죠. 잘한 애가 계속 1, 2, 3등을 쓸고 있고 우리 아이가 계속 7, 8등을 베이스를 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오셔야죠.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중간 이하만 나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과외를 붙여가지고 라이트 센이나 센 B를 해서 가보시고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황소를 접으시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꼴찌라도 계속 하면서 버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과외를 하셔요. 라이트 센하고 센 B까지 하시고 1품까지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엄청 해야 돼요. 황소 자체가 선행 심화 학원이기 때문에 황소 자체가 선행 개념 학원이 아닙니다.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데 황소 가면은 무조건 레벨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다 해준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황소라는 학원 자체는 선행을 하되 예습이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을 한테 좋은 학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황소는 개념을 알고 바로 심하러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애들이 크게 드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보내놓으면 안심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내놓고 더 걱정이 되는 게 황소예요. 왜? 등수를 매기기 때문이죠.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선행을 2, 3년 나가야 황소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을 이미 2, 3년 정도를 나간 상태에서 황소 반을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중1, 중2까지 어느 정도 끝내는 상태에서 중2 입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중2 배우려고 하는데 중2를 미리 좀 보고 가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리고 황소 중2 때부터는 이제 개인 지도가 필수예요. 중1 때, 중등 입대에 가서
저한테 계속 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중2 때 어려워서 과외를 이제 문을 두드리거든요. 과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가르칠 수 있는 레인지를 벗어납니다. 황소 문제가. 평행선 선분 길이에 비 닮은 비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축척이 듣도 보도 못한 축척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세요. 또 probability 확률 통계 그쪽도 문의를 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초등이 이제 하는 단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아닌 게 몇 개 들어있어요. 뭐 중학교 2학년 확률에 막 기하학적 확률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건부 확률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 의도는 저는 알겠어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걸 끌어온 그 교재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교육과정 외에는 필요 없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어머니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왜? 거기 문제가 어려우니까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와서 받아서 제가 퀵테 단평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황소는 중등을 맞춰야지, 중 2, 3을 맞춰야지 제대로 맞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을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초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중등 입대해서 바로 중등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등에서의 사고력 문제가 시중에서 시중 교재로 국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황소 초등부터 가는 것이지 사실은 중등 문제가 훨씬 더 수능에 도움이 되죠. 수능과 대신에 초등학교에 초등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푼다고 한들 초등 문제일 뿐이죠. 왜? 초등학교 내신 어차피 100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등으로 많이 가는 추세고 아예 초3부터 중등을 가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학원에서 교재를 복사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스스로 나눠서 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초등은 많이 해버립니다 애들이. 그리고 등수 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1등 해봤자 중등에서 나가리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5에 중등 2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중3은 연말에 나가실 거고 홍콩으로 중3 고1 하면 망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문제가 자체가 어렵고 황소에서 고등 입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황소에서 중3 고1 갈 때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40대 남자쌤한테 배워야 된다 그랬죠.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지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5에 중2까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연말에 중3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1이 되거나 초6이 됐을 때 이제 수학 상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중1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초6에도 고1 들어갑니다. 네. 중1 때 수학 상하 들어가는 거죠.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원리를 한번 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도 갈 때는 기본 정서 RPM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처음에 개념 원리 하는 게 수학 상만 한 개인 과외를 해도요 한 4개월 걸립니다. 4개월에서 5개월. 개인 과외를 해도 그 정도 됩니다. 제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정석 플러스 RPM으로 돌리는데 2독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상하를 돌리는데 10개월 잡으셔야 돼요. 초6이 왜냐면 흡수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 정석 RPM으로 돌리는 게 2독이에요. 그럼 벌써 1년 반이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원 나가고 수원 돌리면서 센과 고쟁이로 3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중2가 벌써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중3 되면은 마도탕 1등급 수학 1품으로 한번 돌리고 이제 고1 되면 깁생 블랙 문제, 런라벨 문제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상화는 무조건 5번, 4번 돌려야지만 된다. 그리고 수원은 최소한 기본 정석 쌩까지는 끝내고 수원을 돌려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KMO 트랙 타는 애들은 수원을 안 합니다. 그거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력 수학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5에는 사고력 수학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5는 뭘 하느냐, 성대형식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거면은 3% 올림피아드 조금 하다가 말든지 아니면 A급 수학을 하십시오. 아니면 중등심화를 파셔야 돼. 중등심화. A급 수학의 중등심화 A단계를 100% 다 풀지는 못하고 A단계 뒤에 끝털이 한 10문제 빼고는 다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K용어 스타일 경시 문제가 몇 개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A급 12단계는 혼자 푸시고요. B단계도 혼자 풀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중2부터는. 왜냐면 연립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화는 A급 수학을 가장 추천하고, 최상위나 일품 좀 쉽죠.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상위하고 A급 수학은 약간 결이 있어요.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고등 수학을 많이 끌어오거든요. 함수 같은 단원을 보면은 1대1 함수 뭐 1대1 대형 뭐 구별해가지고 문제 나옵니다. 어렵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 상반 입학 테스트라고 있는데 원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외로 한 3개월 하셔야 돼요. 뭐 무슨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학 입대에 대비하는 학원도 있는데 그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원수학 남의 학원을 입대를 해줍니까? 다른 학원이? 학부형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그리고 원수학을 떨어지는 학생도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깁생 1레벨 나왔어요. 1레벨 나오고 2레벨 나옵니다.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떨어졌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다시 준비해서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5에 뭐 성대경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초5에 성대경시 그냥 기출문제 가서 한번 풀고 굳이 시험장 갈 필요 없어요. 돈 내고. 그냥 1031 1, 2단계 푸시면 됩니다. 또는 3% 올림피아드, 이제 필지 수학 1031 1, 2단계죠. 1, 2, 3, 4 ABCD 3% 올림피아드 1, 2단계 필지 수학 중급 정도 끝내면 되죠. 초4에 다 끝내세요. 초4에. 초5는 늦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필즈하고는 무관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입상했다고 하는데 사고력 수학 이제 좋은 학원들 많이 있죠. 근데 초5에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다 초5가 있습니까? 여기 초1 아니면 초2잖아요. 다 전부 다 성대경시. 입상이라는 거는 색깔상 말하는 거죠. 대상, 금상, 은상이 다 나왔네요. 왜냐면 뭐 알려진 학원이니까. 보니까 개성초, 대치초, 다 강남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으로 오는 거 봅니다. 교대부초, 뭐 원주초, 대도초, 그렇죠? 도성초, 학동초, 잠신초, 원명초 이렇게 나오죠. 우천초도 있네요. 우천초. 자, 다 해봤습니다. 저는. 자,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미 다 사고력 수업 끝나고 학원에서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한 애들이죠. 높은 반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다 탑반이겠습니까?
타반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 때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예. 중등, 심화나 고등 때 좀 아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투자가 되지. 너무 소마 프리미엄 필즈 또 클래식 뭐 이런 반 위에서 탑반 들어가기 위해서 막 시간당 15만원 뭐 이렇게 하는 과외가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 4에는 중등 떼기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합격 성대응시 합격하시면 항소는 될 것 같은데 또 항소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대응시는 붙었는데 항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항소 문제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이스킹 모의고사 만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예?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 탑반인데도 불구하고 가우스 법칙 문제 바꿔서 좀 내면은 틀리더라고요.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최상위는 다 풀지는 몰라도 좀만 변형해서 내면 틀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중등 수학도 A급 풀려보면은 탑반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탑반 하지 마시고 특히 탑반을 위한 과외는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탑반 되면은 뭐 좋겠죠. 보내시면 되고요. 못 가도 그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랑 하시면은 제가 항소 대비로 바로 만들어 둡니다. 전혀 노베이스로 와도 항소 제가 보내드려요. 그 그림만 나오면은 문제 틀린 애들 있죠. 패턴 문제, 규칙 잡기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런 거 막 알려주는 학원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공식만 알려서는 안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가우스가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 뭐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거꾸로 써서 더한다 뭐 이런 거 다 개념을 알려줘야지. 그냥 공식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알려줘 버리면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 자체를 중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 됐어요. 6학년 돼가지고 중등 졸업했어요. 어드밴스 에센스 황소에서. 근데 이제 고등 심화 이제 초6이 돼가지고 중1, 중2, 중3 시험 보는 거 있죠. 그걸 봤는데 떨어진다는 얘기죠. 중3 심화반 들어갔는데 그 왜 깁생 레벨 보면 점수가 안 나올까요? 첫 번째는 망각이에요. 망각. 초등학생들은 잊어먹는 게 일반 사람들의 두세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까먹는다고요. 새로운 게 자꾸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걸 다시 없애지는 거, 다 없애먹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황소는 속진 심화 학원이란 말이에요. 속진으로 심화를 빨리 파는 학원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개념 원리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세 배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두 배로 공부해도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배의 속도로 진도를 빼면 나중에 똑같이 두 배의 속도로 빼도 얘가 자체가 느린 아이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미션은 시간만 가고 그러면은 항소가 안 맞는 아이니까 미리 개념을 보고 가시라고요. 과외를 받고 가시라고요. 알겠죠? 예. 블랙라벨 A급만 잡고 있지 말고 좀 센 B라든지 라이트 센을 좀 저랑 풀고 가시란 말이에요. 설명하는 사람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센 수학도 시켜보면은 제대로 못 풀죠. 그러니까 중등도 센 수학으로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 딱 베이직 센, 라이트 센, 그 다음에 센 B 정도에서 시작해야지. 원리 해설도 저는 사실은 비추입니다. 원리 해설도 어려운 책입니다. 말이 원리 해설이지 거기가 원리 해설로 이렇게 잘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구석이 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빈 구석을 메꿔주는 수업입니다. 물론 1대1로 진행하고요. 깁생 1, 2레벨 나와도 실제 시켜보면은 시험만 잘 본 걸 수가 있어요. 30문제 그거 우연히 좋게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할 것은 반드시 고쟁이, 내신 고쟁이를 한번 하셔야 돼요. 수상화 풀려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답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소에서 하던 거를 뭐가 내가 틀렸는지를 잘 오답 정리를 하시고 A급하고 라이트센 풀면서 틀리는 거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황소에서 개인 지도를 하지 말라는데 사실이냐? 사실이죠. 황소에서는 개인 지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념은 인강으로 듣고 가시라고요. 네. 미션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학원이기 때문에 미션을 절대 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 보면은 대시동 보면은 미션을 미리 풀고 가버려가지고 애들이 다 끝내고 다만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않은 거죠. 항소 책을 구해도 또 잡지를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주지 않습니다. 잡지 파일이 막 돌려보고 그러는데 안 되죠. 어머니 혼자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 도움이 안 됩니다. 애하고 싸우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황소 입퇴를 합격하셨을 때 우리가 중등으로 이제 가는데 중등 선행 자체가 좀 빡세기 때문에 개념을 좀 하셔야 된다. 예? 아시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안 하고 황소 다닌다?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초에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뭐 학원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현우진이 추천한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응? 집중력 있는 애들만 사실 인강이 되는데 이 학생은 집중이 됐나봐요. 그죠? 그래서 현우진을 만나서 인강으로 의대를 갔다 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입학 테스트라는 게 있죠. 이 필드 더 클래식이 또 보니까 오픈을 했더라고요. 필즈가 뭐 부산 남천동으로 간다고 그러고 압구정으로 간다고 그러고 6세에서 9세 이렇게 필즈 소마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보시고요. 기존 시장은 황소가 꽉 잡고 있죠. 근데 황소가 놓쳐버린 시장이 초등학교 1, 2학년 또는 그거죠. 졸업 안 하는 애들 미취학이죠. 필즈 소마가 꽉 잡고 있죠. KMO는 CMS 그 다음에 중고는 재수생, 요즘은 깁생도 초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은 이제 현우진이 꽉 잡고 있죠. 그래서 개인 지도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까 전에 황소 미션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소 안 맞는 아이 또는 인내심과 집중력이 없는 아이는 개인 지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집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필즈 학원에 한번 문의 주시면 이야기 될 거예요. 그래서 필즈 이건 초2의 얘기입니다. 초1이나 초2에서 필즈 합격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황소 대비로 해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설명한 거 정리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은 대부분 소마 필즈 충신이 많아요. 네. 그거는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에도 황소 미리 들어가는 게 좋죠. 초3에 미리 들어가서 황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깁생 원수학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원수학 떨어져도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깁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5, 6에 수상화를 제가 마스터 해드리고요. 중1에 KMO 준비까지 해드립니다. 수상화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킹 수학 개인 지도로 중등 A급 고등 RPM 정석 선행을 무학년제로 제가 진행하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도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내가 해드립니다. 수학상화 반이 없어요. 이거 해주는 데가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뭐 국제학교 되고요. 체드윅 또는 뭐 다 됩니다.
SIIS. 알겠죠? 서울국제학교.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성실한 학생 좋고요. 서술형 지도. 받을 학생 좋아합니다. 아카로드 학생 환영해요. 아카로드 환영. 아카로드 로드로 중등 진행 심화 환영. 자기 교재를 정해서 꾸준히 반복하는 학생 환영하고요. 제가 고등수학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